안녕하세요. 파주초등학교 교사 이정호입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을 하거나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 파파고, 시리, 빅스비 등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삶을 편하게 도와주도록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고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머신러닝이며 이 머신러닝의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티처블 머신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학생들이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일수록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이미지, 소리, 동작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또 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도구이며 이를 활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진만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웹캠을 활용하여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나요? 이 과정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서로의 얼굴 이미지를 웹캠으로 찍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있고 낯설기만 한 내용들일 수 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티처블 머신을 알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AI라고도 하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 기계에 구현한 기술 또는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회의에서 존 맥카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기계를 인간 행동의 지식에서와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앨런 튜링인데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런 튜링은 1936년 기계가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통해 기계의 지능을 판단할 수 있는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이 대화를 했을 때 그 반응을 인간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그 기계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능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튜링 테스트가 인공지능의 개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은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로 나뉘어서 인공지능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지속하였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한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의 다양한 학습 방법 중 하나인 머신러닝에 대해 우리는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머신러닝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세부 하위 집합이며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흔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머신러닝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하나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의 학습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어떤 일정한 패턴과 모델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 군집, 예측과 같은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모델을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 단계적 절차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학습하여 어떤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은 강화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지도학습을 활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컴퓨터에 미리 정답 데이터를 제공한 후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에게 여러 가지 사과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사과야 라고 학습을 시키고, 바나나도 마찬가지로 여러 장의 바나나 사진을 가지고 이것은 바나나야 라고 학습을 시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과 또는 바나나 이미지를 보았을 때 사과 또는 바나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과 또는 바나나와 같은 각 데이터의 정답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레이블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학년 과학 교과 내용 중 동물을 분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분류 기준에 맞게 동물들을 분류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리가 있는 동물과 다리가 없는 동물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은 다른 동물 데이터를 보고 다리가 있는 동물인지 다리가 없는 동물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루어 볼 티처블 머신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중 분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후 활동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지도학습은 여러 데이터에서 관계나 패턴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다르게 정답, 즉 레이블을 제공하지 않으며 데이터에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들로 그룹화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도학습에서는 사과, 바나나와 같이 레이블이 있었지만 비지도학습에서는 레이블 없이 색깔이라는 비슷한 특성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파악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노란색 과일과 빨간색 과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파악한 특성에 따라 군집화하는 것을 비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다리가 있는 동물과 다리가 없는 동물이라는 기준에 맞게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다면, 비지도학습은 다양한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인공지능은 동물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리가 있는 동물과 다리가 없는 동물, 또는 날개가 있는 동물과 날개가 없는 동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도록 학습한 상태에서 다른 동물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인공지능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곳으로 분류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특성으로 그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세히 다룰 티처블 머신은 레이블에 양질의 데이터를 넣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어떤 레이블인지 판단하는 지도학습 형태의 도구입니다. 먼저 언급했지만 지도학습 방법 중 분류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머신러닝의 모든 원리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 수준에 맞게 지도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구입니다. 또 이 지도학습을 활용하여 다른 교과와 연계한 활동을 진행하면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티처블 머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전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학습 도구이며 누구나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웹 기반 도구로 별도의 가입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티처블 머신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티처블 머신 주소를 입력해서 티처블 머신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오디오, 포즈 프로젝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도학습 방법을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는 사진이나 그림 데이터를 활용하고 오디오 프로젝트는 소리 데이터를, 포즈 프로젝트는 동작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티처블 머신에서는 데이터를 바로 찍거나 녹음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저장된 이미지, 소리 데이터 등을 불러와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프로젝트의 경우 교실에서 직접 녹음을 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 명의 학생들 소리가 섞여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장된 소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이미지, 포즈 프로젝트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찍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합니다.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쓰여 있는 곳에 정답 레이블을 입력하게 되고 이미지 샘플 추가 부분에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때 웹캠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바로 찍은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고 업로드를 클릭하면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클래스 추가를 누르게 되면 정답 레이블을 더 많이 늘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위, 바위, 볼을 학습시키고자 한다면 클래스 1에는 가위, 클래스 2에는 바위, 클래스 추가를 누른 후 클래스 3에는 보 레이블을 만들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두 권의 책을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책이라는 레이블과 블록체인 책이라는 레이블을 각각 만들고 각 레이블에 맞게 인공지능 책과 블록체인 책의 이미지를 직접 찍어서 데이터로 넣게 됩니다.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후 모델 학습시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 중이라고 바뀌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를 인식했을 때 어떤 레이블인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를 분류를 정확하게 했다면 신뢰도가 높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시 넣어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모델 내보내기의 경우 이 모델을 업로드하고 공유 가능한 링크를 복사해서 스크래치 3.0에 삽입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하기 위해 모델 내보내기를 클릭한 후 모델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잠깐 기다리고 나면 공유 가능한 링크 오른쪽 부분에 복사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링크를 복사하고 스크래치 3.0에 붙여넣기 하여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 직접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게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공지능 모델을 코딩까지 연결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티처블 머신만을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디오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오디오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모델을 만들 때 20초 이상의 배경 소음이 필요합니다. 배경 소음 클래스는 삭제할 수 없으며 마이크 또는 업로드를 선택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선택하면 현재 모델을 만들고 있는 환경에 배경 소음 데이터를 넣을 수 있으며 업로드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경 소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예시는 마이크를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배경 소음 데이터를 만든 경우이며 20초를 녹화한 후에 샘플 추출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자동으로 오디오 샘플 20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소음 오디오 데이터를 다 넣고 난 다음에 클래스 2에 레이블을 정하고 오디오 데이터를 넣어 이미지 프로젝트를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 이미지 프로젝트와 같이 소리를 입력해서 어떤 레이블에 포함이 되는지 등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이미지, 소리, 프로젝트와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프로젝트와 다르게 포즈 샘플을 추가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파란색 점과 선으로 신체를 전체적으로 나타내서 동작을 인식합니다. 체육 교과에서 표현 활동을 할 때 또는 어떤 신체 동작의 정확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 포즈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포즈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적인 신체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찍기 어려워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짝 활동으로 구성하여 짝과 함께 찍어주면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웹캠을 클릭한 후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활성화하고 지연 시간과 소요 시간을 설정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미지를 찍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다양한 포즈로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티처블 머신의 이미지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포즈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직접 한번 시연을 하면서 각각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습니다. 검색창에 티처블 머신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 with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갑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프로젝트부터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표준 이미지 모델을 클릭합니다. 클래스를 추가하여 총 3개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1을 가위, 클래스 2를 바위, 클래스 3을 보라고 레이블을 정하여 가위, 바위, 보를 분류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클래스에 맞게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웹캠을 활용하여 바로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촬영하겠습니다. 클래스 1을 가위라고 했을 때 웹캠에 나타난 모습을 확인하고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샘플을 30개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2의 바위 레이블에도 알맞게 바위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주고 클래스 3의 보 레이블에도 보 이미지 데이터를 알맞게 넣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너무 적은 양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가위 레이블에 바위 이미지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등을 생각해 보면서 적당한 양의 데이터와 각 레이블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야 함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레이블에 알맞은 데이터를 추가한 후에 모델 학습시키기를 클릭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동안 잠시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미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학습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점도 학생들에게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학습이 끝난 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결과 화면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이 잘 만들어졌는지,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디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티처블 머신을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오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먼저 배경 소음 오디오 데이터를 추가해 줘야 하는데 최소 20초 이상 녹음을 합니다. 이미지 프로젝트에서는 웹캠을 사용하였지만 오디오 프로젝트에서는 소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마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20초 녹화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주변의 배경 소음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20초가 지난 후에는 샘플 추출을 클릭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오디오 데이터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배경 소음과 분류할 수 있는 다른 소리를 클래스 2에 레이블을 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녹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 20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초 녹화 설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클래스 2를 환호라고 정하고 환호 소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클릭한 후 와 라는 환호 소리를 짧게 넣을 것이기 때문에 설정에서 1초로 녹화 시간을 바꾸어 줍니다. (1초) 녹화를 클릭하여 환호 소리를 녹화하고 샘플 출처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최소 8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시간 관계상 8개만 추가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가 결과를 확인합니다. 와 라는 소리를 내게 되면 환호의 출력 결과가 높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즈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디오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왼쪽 상단에 티처블 머신을 클릭한 후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포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포즈 프로젝트는 이미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웹캠을 사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클래스 1을 차렷, 클래스 2를 만세로 레이블을 정하겠습니다. 웹캠을 클릭한 후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혼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에서 지연 시간과 녹화 소요 시간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2를 만세 레이블로 정했기 때문에 차렷 자세로 이미지 데이터를 넣은 것과 같이 만세 자세로 녹화하여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각 레이블에 알맞게 넣은 후에 모델 학습시키기를 클릭하여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까지 기다린 후 자세를 바꿔가면서 오른쪽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자세를 잘 분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렷 자세와 만세 자세를 바꿔가면 각 자세에 맞게 분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장점 말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다면 아름다운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을 소리를 녹음하여 데이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미지나 포즈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말에 알맞은 표현을 이미지 또는 포즈로 나타내어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6학년 실과 교과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의 경우 이미지 분류 모델을 URL로 만들어서 스크래치 3.0으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는데 실과 교과에서 배웠던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하여 친구와 나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같이 이미지를 보고 분류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교과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중 대화와 공감 단원에서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국어 시간 대화와 공감 단원에서는 먼저 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가 잘한 일이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하기, 서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 중 상대가 잘한 일이나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음성 등을 인식하여 사람의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더 비슷해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나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등을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어 교과 중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활동과 연계하여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칭찬의 힘 알기라는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자료를 듣고 칭찬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칭찬을 왜 해야 하는지 등 칭찬의 효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칭찬의 힘을 알고 난 후 친구들의 칭찬거리를 찾아 포스트잇에 쓰고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칭찬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게 하고 포스트잇에 작성했는데, 이후 포스트잇에 적은 칭찬하는 글을 친구에게 직접 붙여주면서 서로를 칭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더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안 읽어서 쓰기 읽기를 잘해. 칭찬 포스트잇을 마친 후 티처블 머신의 활용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짝꿍과 나라는 클래스 2개만을 활용하였으며 얼굴 사진을 찍어서 티처블 머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친구의 얼굴을 찍기 전에 양질의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지도를 했습니다. 각자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고 나면 결과 화면의 아래쪽에 인공지능이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인식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티처블 머신에 대해 익히고 난 후 친구에게 칭찬하는 말을 낱말 단위로 끊어서 티처블 머신에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 학습시킨 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귀여워 라는 문장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너는 이라는 레이블, 정말이라는 레이블, 귀여워라는 레이블 이렇게 3개를 만들고 각 레이블에 알맞은 표현을 몸짓으로 나타내어 이미지를 찍고 그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넌 정말 귀여워. 보여드리는 사례에서는 직접 말을 하면서 몸으로 표현하고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별하여 각각의 낱말 레이블로 분류하는지 확인하지만 말을 한 것은 친구에게 칭찬하는 말을 직접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는 소리를 학습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카메라에 비춰진 이미지만을 보고 낱말을 분류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변형하여 소리 없이 인공지능 모델의 분류 결과만 보면서 어떤 문장인지 맞히는 활동으로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티처블 머신은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학습 방법 중 지도학습에 대한 개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례 외에도 많은 교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요. 과학 교과의 암석 분류, 동물 분류, 식물 분류도 가능하고 체육 교과에서 표현 활동이나 올바른 동작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공지능 플랫폼은 단순한 체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티처블 머신도 충분히 그 정도만으로 활용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지도학습 중 분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와 연계하며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티처블 머신을 활용하여 선생님의 수업에도 적극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